영상은 이번 주 12월 23일 날 수업했던 내용 영상입니다. 자, 일단 페이지 29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구간거리와 구간별 걸린 시간에 대한 해석. 즉, 같은 시간 간격으로 구간을 잡았을 때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였지. 자, 우리가 앞서서 시간 간격 일정하게 근데 정지 상태로 출발하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어.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이 물체는 계속해서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똑같은 속도 변화량을 겪고 있다 맞지? 2v 그 다음에 3v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얘들 구간별로 이동한 거리, 우리가 보통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걸로 따지면 2분의 1 at 제곱 요것만 쓰면 s를 구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가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t에 대해서 t 제곱에 비례한 변이를 갖게 되겠네. 그러면 처음 t초, 그 다음에 정지를 기준으로 2t, 정지를 기준으로 3t 이렇게 되면 얘들이 각각 1대 4대 9 이런 이제 변이 비를 가졌다 맞지? 그래가지고 각각 구간 거리만 따지면 요 구간과 요 구간과 요 구간은 각각 1대 3대 5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배웠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정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만약에 똑같이 어떤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는데 멀어지는 거 보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다 맞지? 그럼 가속도 방향이 이쪽으로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치자. 근데 얘들 구간 사이의 거리비가 지금 그림에서처럼 1대2가 됐다고 하자. 자, 그러면 절대 얘 첫 번째 출발할 때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는 아니다 이랬었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자르면 1대3이 돼야 된다 이랬었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간별, 그 다음에 구간별 걸린 시간, 거리 이런 걸 줬을 때 우리가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림에서 보니까 첫 번째 구간은 10m, 두 번째 구간은 20m. 두 구간 다 2초라는 간격으로 운동을 했대요. 자, 우리가 지금 좀 답답한 거는 각 구간에서 시작할 때 또는 끝날 때 속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맞지? 이런 속도를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주어진 걸로 따지면 10m를 2초 만에 가는 구간이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5m/s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10m/s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근데 5m/s든 10m/s든 얘들은 평균 속도인데 결국은 이 자동차가 이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속도다 이거지. 지금 첫 번째 여기 V1, V2, V3라고 한다면 V1과 V2 사이에서 V1을 찍고 나서 V2를 찍기 전에 그 사이에서 5m/s를 찍고 있을 거야. 그러면 5m/s를 찍는 순간은 언제냐? 항상 등가속도 운동에서 VT 그래프는 직선 그래프 되겠다 맞지? 자, 그럼 우리가 결국 평균 속도라는 거는 어떤 구간을 이렇게 나누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평균 속도를 따지면 항상 정중앙이었다 맞지? 그러면 이 평균 속도도 실제로 이때 가신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시간적으로 보면 두 구간에서 시간의 절반이 요 순간에 그 물체가 평균 속도라는 속도를 가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2초 구간이니까 V1에서 5m/s 찍을 때까지 1초 걸릴 거고 5m/s 찍고 나서 다시 1초 후면 V2라는 속도로 지나가게 될 거다. 얘들도 마찬가지. V2를 찍고 1초 후면 10m/s를 찍고 다시 1초 후면 V3를 찍게 될 거다. 자, 그러면 5m/s하고 10m/s 사이에서도 몇 초 걸리냐? 2초가 걸린다 이거지. 그러면 2초 후에 속도가 5m/s에서 10m/s로 5m/s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플러스 2.5m/s 제곱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2.5m/s 제곱. 자, 그리고 5점으로부터 5m 떨어진 점에서 통과할 때 순간적인 속력 5점으로부터 떨어졌다 했으니까 이 5m는 시간의 중앙은 아니라 길이의 중앙이다 그죠? 길이가 총 10m 구간인데 5m라 했으니까 요게 5m고 그 다음 요게 5m다 그죠? 자, 그러면 정중앙을 지날 때 흔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V1과 V2의 정중앙이니까 5m/s 평균 속도 이때 지나가는 거 아니냐? 자, 근데 5m/s는 시간의 중앙일 때 찍는 속도고 지금 시간의 중앙을 보면 얘들 1초 그 다음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길이의 중앙 10m의 중앙인 5m를 지날 때 평균 속도를 찍는다 하면 틀린 얘기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또 길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까 길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속도의 변화량에 집중하기보다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거지. 자, 그럼 V1과 V2를 한번 구해보면 V1은 5m/s의 1초 전의 상황이니까 2.5m/s다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V2는 5m/s의 1초 후 상황이니까 7.5m/s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2.5m/s로 지나가고 10m 가속이 된 후에 7.5m/s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딱 길이의 중앙인 요때 지날 때 속도가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구간 길이만큼 가속이 됐으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도 똑같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면 속도 제곱을 해보는 거지. 2분의 5니까 제곱하면 4분의 25가 되고 2분의 15니까 제곱하면 4분의 225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두 번의 증가로 똑같은 두 번의 증가로 4분의 200이 증가했으니까 한 번에는 4분의 100이 증가하면 된다 이거지. 100 증가해서 12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제곱을 해서 4분의 125니까 속도는 2분의 5 루트 5 m/s로 지나가겠다. 그래서 5m인 지점을 지나갈 때는 2분의 5 루트 5 m/s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요 임의의 시간이 같은 구간으로 잘랐을 때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어딘가에서 이제 V1이라는 속도로 시작을 했어. 얘는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T초라는 시간 간격으로 얘 운동을 살펴볼 거다 이거지. 그러면 T초 후에 얘는 속도가 V1 플러스 AT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T초 후의 속도도 V1 플러스 EAT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점점 이렇게 빨라지겠다 맞지? 3AT. 자, 그러면 각 구간의 거리는 결국은 평균 속도 곱하기 구간에 걸린 시간을 할 건데 어차피 구간 걸린 시간은 T초니까 평균 속도만 얘들한테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V1 플러스 2분의 AT. 두 번째 구간도 V1 플러스 2분의 3AT. 세 번째 구간은 V1 플러스 2분의 5AT. 자, 근데 평균 속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평균 속도가 항상 전 구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 플러스 AT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이게 당연한 게 평균 속도와 평균 속도 사이에 걸린 시간도 T초였잖아. 그러면 T초 동안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평균 속도 자체도 AT만큼 계속 증가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 평균 속도에 결국 T를 곱한 게 이런 S1, S2, S3 구간 사이의 거리라면 S1과 S2, 그 다음에 S3 점점 증가할 거야. 증가하는데 이 증가량이 평균 속도가 AT씩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T초를 곱할 거니까 AT 제곱씩 계속 증가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구간 사이의 거리, 구간의 거리는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구간에 비해서 이전 구간에 비해서 계속 AT 제곱씩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구간의 길이 차이를 델타 S라고 한다면 이 델타 S는 항상 AT 제곱 일정한 양을 가질 거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A를 T 제곱 구간의 그 시간 간격의 제곱분의 델타 S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요 문제에서도 적용을 하면 지금은 10m 그 다음이 20m인 거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 구간은 30m 구간이 될 거예요. 점점 10m씩 늘어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점점 늘어나는 10m를 구간의 시간 간격의 제곱으로 2초니까 2초의 제곱으로 나누어주면 얘가 결국은 2.5라는 가속도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30페이지에 29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착륙하는 순간에 당연히 속력이 있었을 거야, 맞지? 이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으로 느려진대. 자, 그래 놓고 4초 간격, 0초, 4초, 8초, 12초 간격으로 이 물체 비행기의 운동을 보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시간 간격이 동일하니까 이 구간 사이의 거리도 일정하게 감소할 거다. 자, 첫 번째 구간에 보니까 구간 사이 거리가 360m네. 두 번째 구간에 보니까 두 번째 구간은 280m네.
세 번째 구간은 주지 않았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몇 미터씩 감소하고 있어. 80m씩 감소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200m 될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서 4초 만에 360m, 280m 갔으니까 얘는 90m/s가 평균 속도, 얘는 70m/s가 평균 속도를 찍었구나. 근데 이 평균 속도 사이에도 당연히 비행기는 90m/s도 찍었어. 언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2초일 때 찍겠죠. 그 다음에 70m/s도 찍을 거예요. 언제? 6초일 때 찍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90m/s랑 70m/s 사이에도 몇 초 걸렸다? 4초 걸렸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4초 만에 90이 70이 됐으니까 20m/s 감소했네.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되겠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치? 그러면 크기를 물었으니까 5m/s 제곱. 자,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은, 그러면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이란 거는 결국 요 평균 속도 기준으로 몇 초 전이야? 2초 전이다 이거지. 그러면 2초면 10이 감소할 건데 10 감소하기 전이니까 이때 속도는 100m/s다. 그러면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은 100m/s. 자, 그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했으니까 원래 초기 속도 100m/s로가 하면 정지 0 됐으니까 평균 속도는 50m/s인 구간이 되겠네. 그러면 또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만 구하면 되네. 100m/s가 가속도 5로 정지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항상 V0가 정지로 간다면 그냥 얘 속도 자체가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그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로 나눠주면 걸린 시간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100m/s가 5로 감소하니까 몇 초 걸려? 20초 걸린다 이거지. 이런 것들이 조금 쉽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만 쓰면 쉽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m/s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10m/s야. 뭐 중력 가속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야. 그러면 얘 정지시키는데 몇 초 걸리냐? 그러면 10씩 빼서 5초 후면 정지한다 이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가속도로 어차피 결과가 정지니까 50m/s 자체가 속도 변화량 감소량이다 이거지. 그러면 50을 나눠주면 답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20초 가서 50m/s로 가니까 1000m다. 오케이. 자, 30번에서는 보니까 얘들은 시간 간격은 일정은 같지 않아.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평균 속력을 10m/s 줬어요.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가는데 평균 속력을 15m/s 줬어. 자, 거리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빨라지는 놈인데 거리가 같으니까 시간 간격이 일정한 운동은 아닌데 평균 속력을 줬으니까 10m/s로 30m 가는 구간이니까 얘는 3초 걸릴 거예요. P에서 Q까지.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2초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3초랑 2초 구간에서 각각 평균 속력, 얘는 속도 방향이 바뀌진 않으니까 평균 속도라고 해도 돼. 자,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각각 10m/s, 15m/s인 구간이다 했지. 그러면 평균 속도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평균 속도 10m/s는 허구의 속도가 아니라 얘가 실제로 가면서 찍는 속도인데 언제? 시간의 중앙에 때. 그러면 P점을 찍고 1.5초 후에 10m/s를 찍고 1.5초 후에 10m/s를 찍고 다시 1.5초 후에 Q지점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초 후에 15m/s를 찍고 그 다음에 1초 후에 R지점을 갈 거다 이거지. 그러면 10m/s랑 15m/s 사이에 걸린 시간이 2.5초다 이거예요. 그러면 2.5초 만에 5가 빨라졌으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2m/s 제곱. 자, 출발선에서 P까지의 거리 X 찾으래. 자, 그러면 P점에서 속도 구해서 그냥 세 번째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시간 구해서 가도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10m/s에서 1.5초 전에 상황이 P점에서 상황이니까 P점에서는 3m/s 증가하기 전일 거예요. 그러면 7m/s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도 사실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속도 제곱을 쌓아가는 상황이다 이거지. 뭐에 맞춰서? EAS라는 양에 맞춰서. 그러면 EAS가 지금 X니까 EAX라는 속도 제곱 변화량을 가져왔을 거야. 근데 처음이 어차피 정지잖아. 그러면 이 속도 제곱 변화량 자체가 나중 속도의 제곱일 거다. 그러면 7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49. 그러면 A가 2였으니까 X는 4분의 49m다. 4분의 49m.
자, 그 다음에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은 지금 도착선까지 길이가 100이니까 똑같은 거 한번 더 하면 되겠네. 그럼 요렇게 한번 가보자. 속도 제곱을 쌓아준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P일 때 7m/s 있잖아. 그러면 Q일 때 속도가 13m/s야. 자,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 P 지점과 Q 지점까지 쌓아가는데, 속도를 쌓아가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고, 지금 우리가 길이에 대해서 할 거니까 속도 제곱을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요거 지날 때 7m/s였으니까 속도 제곱이 49였어. Q 지날 때 속도가 13이었으니까 얘는 169야. 그러면 속도 제곱이 얼마나 쌓였냐? 속도 제곱이 120만큼 쌓였다 이거지. 몇 미터 만에? 30m 만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100m, 출발하고 100m 만에 얼마나 쌓이냐고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30m당 120이니까 1m당 4 쌓인다 보면 되잖아. 그러면 동일하게 쌓이는 거야, 길이에 대해서. 누가? 속도 제곱이. 그러면 1m당 4 쌓이니까 그 100m면 400이 쌓인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어차피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400 쌓인 게 전부 다 속도 제곱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착할 때 속도는 20m/s다. 오케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을 해주고 그 일을 운동에너지로 쌓아가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속도 제곱을 쌓는 상황이. 오케이. 그 다음에 31페이지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 자,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상대 속도라는 거는 A가 바라본 뭐 A에 대한 이런 말이 붙을 거야. A가 본 B의 속도. 자, 이런 상황에서 A의 역할은 관측자라고 합니다. 관측자. 자, 관측자는 관측자 기준에서 바라본 모든 세상이기 때문에 관측자가 바라봤을 때 관측자 자신은 뭘로 표현한다? V는 정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물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여기에다가 5m/s 이렇게 적는다 맞지? 그럼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관측자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절대 정지 좌표계의 입장인 지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면. 그래서 지면에 대한 속도로 5m/s를 은연중에 그냥 계속 가정하고 말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관측자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면 지면이 아니라 새로운 관측자를 적용을 해보자. 자, 5m/s로 가는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m/s로 가는 B가 있어요. 자, A가 봤을 때 B의 운동은 어떨까 이거지. 자, A가 봤을 때라고 했으니까 A는 5m/s로 움직이고 있다 맞지? 그러면 5m/s로 움직이는 게 베이스가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5m/s보다 10m/s 더 빠르니까 A가 봤을 때 B는 오른쪽으로 10m/s 가는 것처럼 보일 거다 하는 게 A가 본 B의 상대 속도입니다. 이런 거를 VAB라고 이렇게 적는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대로 하면 식을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 B의 속도는 A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B의 속도 자체로 보였을 거다 이거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가정 자체가 얘를 지면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자, 근데 B의 속도가 A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다. 근데 A가 오른쪽으로 5m/s로 움직이니까 A의 속도가 B의 속도에 반대로 적용이 되면서 B가 오히려 왼쪽으로 5m/s 동시에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A의 속도가 B의 속도에서 빠지면 그게 A가 바라본 B의 속도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는 지금 1차원이라서 조금 쉽지만 2차원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식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2차원 속도는 뭐 이런 거겠죠. 자, A가 오른쪽으로 뭐 V1의 속도로 간대. 자, 그와 동시에 B는 아래 방향으로 V2라는 속도로 간단다. 자, 이 속도는 변화를 주지 맙시다. 둘 다 등속도 운동한단다.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자, A가 봤을 때 일단 B는 밑으로 V2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A가 V1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B한테 반대로 왼쪽으로 V1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지. A가 봤을 때는. 그러면 A가 봤을 때 B는 V1과 V2의 합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 이게 VAB다 이거지. 오케이? 뭐 이렇게 푸는 게 2차원 상대 속도야. 자, 근데 보통의 우리가 상대 속도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상대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A가 바라본 B의 상대 가속도는 B의 가속도에서 A 가속도를 뺀 걸 거야. 자, 근데 만약에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가 똑같다면 얘들 둘의 차이는 0 되겠죠. 0. 그러면 A, B 가속도의 차이가 없으니까 A가 바라본 B 또는 B가 바라본 A의 상대 가속도도 0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속도가 없는 상황이니까 상대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둘이가 옆에서 가고 있었어. 얘가 5m/s, 얘가 10m/s로 가고 있대. 근데 둘 다 등속은 아니고 둘 다 가속도가 있는데 똑같더라 이거지. 플러스 2m/s 제곱. 자, 가속도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당연히 얘들 운동은 달라. 각각의 운동은. 하지만 상대적인 운동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m/s, 10m/s 등속이었다. 그러면 얘들 둘의 상대적인 운동은 뭐야? 얘들 사이의 거리가 1초에 몇 미터씩 멀어진다. 5m씩 멀어진다는 거야. 얘가 A고 B라면 B가 A를 계속 앞장서 가겠지. 그러면 B가 A로부터 점점 5m씩 1초에 5m씩 멀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이 가속도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자,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1초 후에 A가 7m/s를 찍을 거야. 당연히 훨씬 많이 갈 거야 B는. 근데 B도 1초 후에 12m/s를 찍을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얘들 둘의 상대 속도는 5m/s로 일정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상대 속도가 계속 일정하니까 얘들이 실제 이동하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가속도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하지만 얘들 사이의 거리, 지금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1초 지났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다면 1초 지났기 때문에 얘는 5m 벌어져 있다 이거지. 한번 계산해 볼까? 자, A가 이동한 거리는 5에서 7, 평균속도 6에 1초니까 6m 이동했을 거예요. 자, B는 10에서 10이니까 평균속도 11로 1초이니까 11m 이동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5m 벌어진 게 맞다 이거지. 그래서 얘들 둘의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운동으로 가정한다? 등속도 운동으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등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보다 해석하기가 편하잖아. 그러면 어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감소하고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해석해 본다 이거죠. 오케이. 뒤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31번. 자, 31번에서는 자동차 A, B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B의 속도는 일정하게 20m/s래요. 자, 근데 밑에 그래프에서 속도는 그냥 A, B의 속도가 아니라 B에 대한 A의 속도래. 자, B에 대한 A의 속도라는 거는 B가 바라본 A의 속도, 즉 A의 속도에 B의 속도가 반대로 적용된 속도다 이거지. 자, 근데 B의 속도는 등속이라고 했으니까 B는 속도가 안 변해요. 20m/s. 자, 만약에 A도 등속이었으면 이런 그래프가 안 됐겠죠. 무슨 그래프가 돼요? 상대 속도가 일정한 그래프가 됐을 거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 근데 A의 속도, 요번 문제에서는 A의 속도가 계속 변하나 봐. 그것도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고 일정한 가속도도 가졌다가 등속도 됐다가. 오케이. 자, 일단 A의 속도에서 20m/s를 뺀 결과가 밑에 그래프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실제로 A의 속도는 이 그래프를 위로 20m/s만큼 올려주면 A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준 그래프 상에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다 이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보니까 B가 봤을 때 A는 마이너스 8m/s. B가 봤을 때 A의 속도가 음수네. 무슨 상황입니까? B가 봤을 때 A가 뒤로 간다는 거지. 왜 뒤로 가? B보다 느리니까. 근데 마이너스 8인 거 보니까 8m/s 더 느리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A로 보면 실제로 A는 12m/s인 상황이다. 20만큼 올려준 상황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 또 면적이야. 자, 이 면적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그냥 단순히 어떤 물체의 VT 그래프, 물체의 속도에 대한 시간 그래프였으면 변이의 의미를 가졌어요. 자, 지금은 상대 속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변이는 아니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변화의 의미를 가질 거다 이거지. 자, 근데 지금은
B가 봤을 때 B가 앞에 있잖아. B가 봤을 때 A의 속도가 음수인 상황에서의 넓이잖아. 그러면 A가 뒤로 가면서의 넓이니까 이 넓이만큼 뭐 한다? 멀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요 상황이 잘 좀 이해가 가야 돼. 멀어진다라는 상황. 자, 그리고 이때가 몇 초인지 모르지만 이때는 B가 봤을 때 A가 순간적으로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즉 A랑 B가 속도가 같다는 얘기지. A의 속도가 20이 되는 상황이다. 자, 이 이후에는 A의 속도가 B가 봤을 때 A의 속도가 플러스네. 아, 그러면 A가 지한테 온다고 느끼니까 A가 더 빠르다 이거예요. A가 더 빠르니까 따라잡을 거야 다시. 뒤쳐져 있던 A가 이 거리만큼. 그럼 만약에 앞에 있던 요 면적이랑 뒤에 요 면적이 만약에 같아지는 순간이 온다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있던 상황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야. 서로의 위치가. 즉 처음에 얘들이 100m만큼 멀어져 있었다면 얘들은 다시 멀어졌다가 다가와서 원래 떨어져 있던 거리 100m인 그 순간이 되는 거죠. 따라잡는다라고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보자. 자, 기억. 10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어차피 기울기잖아. 속도에. 자, 근데 B의 가속도가 없어. 이런 것도 B가 본 A의 상황이니까 BA 한번 해볼게. B가 본 A의 가속도. 상대 가속도지. 자, 근데 어차피 B의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B의 가속도는 빼줄 게 없어요. 그러면 A의 가속도 그대로 얘는 느낄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얘가 보고 있는 가속도야.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를 실제로 물었으니까 이 가속도는 어디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상대 속도 그래프에서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만약에 B도 가속도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얘는 상대 가속도랑 A의 자체 가속도랑은 차이가 있었을 거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10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묻으니까 그냥 이 그래프 그대로 기울기 구하면 20초 만에 10이 증가했네. 0.5m/s 고 맞다 이거지. 다음 니은. 25초일 때 속력은 18m/s이다. 25초일 때 속력은 2m/s잖아. B보다 A가 2m/s 더 빨라서 앞으로 오는 것처럼 보인다 했으니까 22m/s가 된다. 틀렸다. 디귿. 20초부터 3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A의 운동을 설명하라 했으니까 A의 실제 이동한 거리. 그러면 20초에서 30초까지는 등속이네. 그럼 속도가 실제로 22m/s였으니까 몇 초? 10초 이동했네요. 그러면 220m이다. 맞다 이거지. 답은 기D. 오케이. 그러면 32번. 자, 32번은 이제 우리가 상대 속도 일정한 상황으로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 그 말은 상대 가속도가 뭐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상대 가속도가 0이 되려면 두 물체의 가속도,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가 같으면 0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물체가 어떤 다른 물체는 질량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잖아. 질량과 관계없이 두 물체가 가속도가 똑같은 상황. 그런 대표적인 상황이 중력자. 또 뭐 있어요? 빗면. 중력장에서는 모든 중력 물체가 가속도, 중력 가속도 G로 다른 힘을 안 받는다면 운동한다. 중력만 받는다면. 또 마찬가지로 빗면에서도 다른 힘을 받지 않는다면 얘는 G 사인 세타라는 가속도로 빗면을 타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중력 때문에 힘을 받는다. 가속도를 가진다 이거지. 그래서 두 물체 다 질량과 상관없이 똑같은 가속도를 가질 거니까 상대 가속도가 0인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상대 속도가 출발할 때부터 결정이 난다는 소리야. 상대 속도가 한 번이 결정나면 상대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뭔가 좀 편하게 상대적인 운동으로 얘들이 충돌을 한다면 충돌, 또는 멀어진다면 멀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지금 상황은 봅시다. 자, A 물체를 가만히 놓은 후에 1초 후에 같은 지점에서 B를 20m/s의 속력으로 아래로 던진다 했어. 자, B까지 운동을 시작해야지 얘들 둘의 상대 운동이 시작되는 거잖아. 그리고 상대 운동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상대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A를 먼저 떨어뜨렸어. 자유낙하래. 자, 1초 떨어졌어요. A는 몇 미터 떨어집니까? 일단은 A가 1초 후에 10m/s 가질 거니까 10m/s 정지, 평균 속도 5, 1초니까 5m. 자, A가 5m 떨어진 순간 그와 동시에 A 있던 위치에서 B를 던집니다. 밑으로. 20m/s로. 자, 이제 상대적인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자, 이 속도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 상대 속도를 얼른 계산해보자. B가 A보다 빠른 애, 뒤에 있는 애가 얼마나 빨라요? 10m/s만큼 빠릅니다. 자, 그러면 1초에 10m 따라잡는다는 상대 속도가 결정이 났어. 얘들 둘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에서 출발했어? 5m에서 출발했다 이거지. 그러면 5m를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초 걸릴 거다. 자, 이렇게 충돌 시간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찾고 나서 충돌 후에 실제 모습은 다를 거야 당연히. A가 가만히 있고 B가 가서 때려박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러면 A도 내려가고 B도 내려가서 좀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2분의 1초, 0.5초 후에 충돌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초 뒤에 A의 모습을 보든 B의 모습을 보든 보면 충돌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A로 한번 가보자. A는 2분의 1초 뒤에 5m/s가 더 증가해서 15m/s가 됐을 거다. 그러면 평균 속도가 2분의 25.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2분의 1초. 그러면 얘는 4분의 25m 더 내려가겠네. 그러면 충돌 위치는 처음 위치로부터 이만큼 차이 있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1번 B를 던진 후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0.5초.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옥상으로부터 낙한 거리는 4분의 25 더하기 5니까 4분의 45m. 오케이. 33번 봅시다. 자, X축을 따라서 같은 가속도라 했으니까 뭔가 느낌이 또 상대 속도 일정이라는 스킬을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스킬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이 있구나. 자, A가 2V라는 속도로 0을 지나는 순간 B는 V라는 속도로 그 L만큼 앞질러서 지나고 있대. 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A가 B의 위치까지 왔단다. 그랬더니 B는 갔겠지 당연히. 얘들 안 그래도 점점 뭐하노? 빨라지는 상황인 것 같아. B의 속력이 2V 됐으니까. 자, B의 속력이 그때 2V가 됐대. 자, 항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운동은 속도가 같은 운동이니까 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같은 시간이면 똑같아 있는 거지. 그러면 B가 V에서 2V 된 순간 A도 마찬가지 V만큼 증가해서 2V에서 3V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이나 이후 상황이나 얘들의 상대 속도는 V로 일정하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얘들 둘이 충돌하는 위치를 물었어. 자, 우리가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얘들 사이의 거리가 L이었잖아. 그러면 L이라는 거리를 어떤 속도로 V라는 상대 속도, 일정한 속도로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충돌 시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시간이 지났을 때 A가 도대체 얼마나 이동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게 A의 위치일 거냐. 그게 충돌 위치고. 오케이? 그러면 A의 위치를 찾아줘야 돼.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준 정보가 이 시간은 아니고 A가 여기 있던 A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뭔가 상황을 정보로 줬잖아. 자, 얘는 2V에서 3V를 찍으면서 갔어. 자, 그러면 구간거리 L인데 A가 여기서 2V, 여기서 3V,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평균속도 2분의 5V로 갔을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준 정보는 5V분의 2L이라는 시간 후의 정보를 줬어요. 자, 이 시간이 지났더니 얘들이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물체 다 속도 증가량이 얼마 생겼다? V 생긴 거예요. V. 속도 증가량은 AT잖아. A 델타 T. 그러면 어차피 가속도 같잖아. 그러면 걸린 시간이 2배 더 걸리면 속도 증가량도 2배 더 증가시켜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시간은 충돌 시간이거든. 그러면 충돌 시간은 지금 보고 있는 5V분의 2L이라는 시간보다 2.5배 더 긴 시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의 속도는 2.5배 더 증가해서 2.5V 증가해서 만났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돌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충돌했을 때 A가 뒤에 있겠지. A의 속도는 2.5V 더 증가해서 2분의 9V. B의 속도는 2.5V 더 증가해서 2분의 7V.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충돌 위치니까. 처음 위치가 A의 위치였다. 맞죠? 그러면 A의 이동 거리만 구하면 위치를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A는 총 평균 속도 2V에 2분의 9V니까 평균 속도 4분의 13V로 이동하는 구간이 됐어요. 당연히 걸린 시간은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V2분의 L이다. 알겠지? 그러면 4분의
13L만큼 이동해서 충돌한다. 요게 답이겠네요. 오케이. 3번. 자, 그림은 시간 t는 0일 때 A가 EV의 속력으로 올라가고 있고 B가 V의 속력으로 내려오고 있고 빗면이네. 같은 빗면이니까 모든 물체는 가속도가 동일하다. 크기가. 자, 그리고 나서 충돌할 때 보니까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단다. 서로 같은 건 좀 이상하다 이거지. 자, A가 올라가면서 B가 내려가면서 충돌했으면 서로 운동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면 운동 방향이 같은 상태에서 충돌했다는 거는 A는 올라가다가 충돌하지 못하고 오히려 A가 올라가다 내려가겠지. 내려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충돌한다 이거죠. 그러면 A의 EV라는 속도는 길이 L에 비해서 좀 뭐 빠른 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속력은 B가 A의 4배이다. 오케이. 그러면 한참 일단은 A랑 B랑 둘 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운동한다, 충돌한다 했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충돌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 자, A도 밑으로, B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충돌하고 있었을 거야. 당연히 B가 더 빠를 거야. 얘들 둘의 상대 속도 얼마입니까? 2V랑 V로 다가가고 있었잖아. 그러면 상대 속도는 3V. 이 상대 속도는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A의 속도가 VA라면 B의 속도는 VA보다 무조건 3V만큼 더 빨라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충돌할 때 속도가 B가 A의 4배라 있어. 1대 4다 이거지. 아, 그럼 뭐 B는 잘 줬네. 1대 4 바로 보이네요. A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B의 속도는 B도 V-라고 해야 A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B의 속도는 V에서 3V 더해서 4V 되면 깔끔하게 속도 차이, 상대 속도 3V 만들고 속도의 B도, 속력의 B도 4배 만들 수 있겠네. 오케이, 요 상황에서 충돌한다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가져올 거야. 실제 A의 움직임을 한번 보는 거지. 자, A는 어떤 식으로 됐어? 2V로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V가 됐어.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지면에서 어떤 놈이 2V로 가고 있었어. 얘 당연히 느려지고 있잖아. 그러면 V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똑같이 좀 더 지나서 얼마 못 가겠지만 정지할 거예요. 요게 반환점이다 이거지. 그럼 반환점을 찍고 다시 뒤로 가면서 아까 V로 오던 위치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V로 뒤로 가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들이 전부 다 같은 시간 간격이다 하는 거지 우리가. 2V가 V 되고 V가 0 되고 다시 0이 마이너스 V 되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돌까지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A가 되면서 충돌을 한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B가 와서 때려박는다 이거지. 오케이, 가봅시다. 1번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을 구해놨다 맞지? V. 2번 A와 B가 충돌 전 B의 가속도의 크기는 B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나 우리는 구해주면 돼요.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지금 충돌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잘 구했잖아. 그러면 시간으로 속도 변화를 나눠주면 깔끔하겠네. 자, 충돌한 순간까지 어떻게 됐어? B는 V였다가 4V가 됐잖아. 4V. 아, 그럼 B의 속도의 변화량은 3V 증가했네. 요거를 뭘로 나누면 몇 초 만에 증가했는지만 나누면 가속도 나온다 이거지. 몇 초는 충돌하는 순간까지 시간이잖아. 그러면 상대 속도 3V로 얼마 따라잡는 거? L만큼 따라잡는 거. 그러면 3V분의 L. 요게 시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는 L분의 9V제곱이다. 그래서 누구든 상관없지 뭐. A든 B든 다 똑같다 이거지. 3번 A가 P를 통과한 후 B와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우리는 시간 알아요. 전체 시간을 아는데 뭐 바로 가지 못하면 쪼개서 가도 되고, 지금은 A의 운동을 살펴보면 A의 운동은 빗면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와서 여기서 V로 가고 원래는 2V로 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총 시간을 우리가 알아. 총 시간은 3V분의 L이야. 자, 그랬을 때 B와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요 길인 거예요. 요 길이. 아니네. 미안하다. A가 통과한 후 B와 충돌까지 이동한 거리 물었으니까 아니네. 이거랑 이거 물었네. 오케이. 그러면 변위로 가지 말고 우리 총 이동 거리 한번 구해보자. 자, 요것도 2V에서 여기를 지나고 올라갈 때 속도가 V였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정지를 찍고 다시 마이너스 V로 오는 상황이네. 그러면 정지 기준에서 마이너스 V,
2V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 얘들 3대 1이다. 오케이. 그러면 3, 1, 1 이렇게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1 한번 찾아보자. 1. 정지에서 V로 오는 요것만 딱 찾으면 되겠네. 정지에서 V로 오는 순간 요 이동거리. 그러면 시간만 구해주면 되겠다 맞죠? 자, 얘는 2V에서 V에서 0, 다시 0에서 마이너스 V. 똑같은 시간 간격이다. 그러면 전체 시간이 얘였으니까 요거 한 개 시간은 요 시간의 3분의 1. 그러면 9V분의 L 되겠네요. 그럼 9V분의 L이라는 시간 동안 얘는 평균 속도 2분의 V로 이동한 거리니까 답은 18분의 L. 그러면 18분의 L이 우리가 찾았던 1이다 맞죠? 그러면 총 5니까 18분의 5L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요 평균 속도 쓰는 연습도 자꾸를 해야 돼. 이 반환점이 있어서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못 쓰는 게 아니라 했잖아. 자, 처음 속도가 플러스 2였어.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해볼게. 내려오는 속도가 마이너스 V로 끝났어.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 맞아요. 얘가 플러스 2분의 1V야. 자, 평균 속도가 플러스 2분의 1V로 시간이 3V분의 L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곱해보자고. 그러면 둘을 곱하면 2분의 1V에 3V분의 L을 곱했으니까 얘가 6V분의 L이에요. 6V가 왜 붙어? 6분의 L이야. 자, 6분의 L이 나왔는데 얘는 평균 속도를 우리가 구한 거기 때문에 얘는 변이의 의미를 가진다 이거지, 변이. 자, 그러면 변이니까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아, 우리가 찾은 6분의 L은 길이 3으로 쓸 수 있겠네. 우리가 찾고 싶은 게 3은 아니고 갔다 오는까지 해서 5니까 6분의 L에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네요. 아,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3을 곱해주면 자꾸 뭐라 하나? 3분의 5지. 6분의 L에 3분의 5를 곱해주면 답이 18분의 5일 나온다. 오케이. 15번. 자, 그림 가와 같이 빗면에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두 물체. 자, A는 가에서 V로 올라가고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 그러면 또 얘들은 상대속도 V로 출발하는구나. V로 3L만큼 따라잡으면 충돌이네. 그러면 충돌까지는 일단 V분의 3L이라는 시간이 걸릴 걸 예상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근데 나 그림에서는 아직 충돌한 상황은 아니네. 충돌한 상황은 아니고 A가 올라가다 정지하고 아직은 B가 충돌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다 이거지. 자, 근데 집중할 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L이라는 거예요. L.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A도 이동하고 B도 이동하지만 실제로 두 물체는 서로 이동하지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어떻게 변한다? 등 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변한다 이거예요. 무슨 속도로? 상대 속도 V로. 자, 그러면 3L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L만큼 밖에 거리가 안 남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상대 속도로 인해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감소한다면 3L이 감소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얘니까 2L 감소하고 L만큼 남았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얘의 3분의 2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지금 가 그림에서 V분의 2L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1번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는 V였다가 나 그림에서 정지했거든. 그러면 속도가 V만큼 줄었어. 무슨 시간 만에? V분의 2L이라는 시간 만에. 그럼 얘의 가속도의 크기는 2L분의 V제곱이다. 그 다음에 2번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B의 속력은, 자, 충돌하는 순간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난 후인데 이 시간이 얼마인지만 보면 그게 속도 변화량을 얘랑 비교해 주면 되잖아. V분의 2L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얘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V 변했잖아, V. 자, 근데 우리는 충돌 시간이면 V분의 3L이거든. 그럼 얼마 변해야 돼요? 1.5V 변해야 된다, 그렇지? 1.5V. 자, B는 어차피 속도가 계속 증가할 거니까 충돌하는 순간 B의 속력은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1.5V 될 거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V는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처음이 정지였으니까 1.5V 더해서 어차피 1.5V 된다 이거지. 다 알지? 그 다음에 3번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충돌하는 순간의 모습이네. 자, A 운동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자, A는 V로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얘도 1.5V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V로 아직까지는 제자리는 안 왔고 오고 있는 중에 충돌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P에서 A까지 거리, 요까지 거리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변이네. A는 이렇게 운동했을 거 아니야. 가다가 내려오면서 충돌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좋게 변이 물었네. 그러면 평균 속도의 전체 시간, 충돌 시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평균 속도는 V랑 마이너스 2분의 1V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 4분의 1V. 요걸로 얼마 시간 동안? 충돌 시간이 한 대가 걸린 시간이 V분의 3L. 그러면 곱해주면 4분의 3L 되겠다. 그럼 답은 4분의 3L. 오케이. 6번. 자, 36분도 보니까 A는 A는 뭔가 Q점을 지나 올라가면서 B는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도 운동 시작했다. 같은 빗면이다. 상대속도 일정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A가 올라갈 때 B는 정지였으니까 그냥 이때 속도 V 한번 더 봅시다. 자, A가 올라가다가 충돌 못 하나 봐. V가 별로 안 빠른가 봐. 그러면 A는 마찬가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이까지 가는 동안 B가 쭉 내려와서 여기서 충돌했다 이거죠. 자, 이때 충돌할 때 속도를 보니까 B가 A의 3분의 4배이다. 그러면 B는 속도가 A랑 4대 3이다. 당연히 B가 더 빨라야 되지, 뒤에서. 자, 근데 우리는 상대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 4랑 3이면 차이는 1일 거야. 이 1의 의미가 마침 V의 의미가 되면 되네. 그럼 편하게 4대 3을 줬네. 좀 편하네. B는 4V 되고 A는 3V 된다 하면 B가 A보다 V 빠르면서 속도 B 4대 3 맞출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또 A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자, A는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처음에 V로 올라가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바로 정지했을 거라고. 우리가 계속 속도 V 변화로 계속 그 시간을 찍어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또 같은 시간이 지나서 얘는 내려오면서 내려온 걸 밑으로 표현할게. 마이너스 V 됐을 거고. 자, 또 시간이 지나서 마이너스 2V 됐을 거야. 한 번 더 같은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3V가 돼서 이때가 충돌하는 모습이에요. 오케이? 이런 상황으로 가서 결국은 B랑 충돌했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이 T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시간 간격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하나하나는 4분의 1T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만약에 전체 충돌 시간이 T인데 2분의 1T일 때 얘는 어디 있냐? 그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내가 여기 찍을게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의 모습을 보라 했으니까 A가 최고점이면 여기야, 여기.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 보고 싶은가 하면 4분의 1T 후의 모습을 1T 초 후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물었어. B의 위치나 A의 위치를 물었다면 얘들의 운동을 고려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지만 A와 B 사이의 거리를 물었잖아.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일정하게 좁혀지다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지금 모른대 L이라면 이 L은 4분의 1T초 후에 물었으니까 4분의 1만 줄어들면 돼. 그러면 답은 4분의 3L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L만 찾으면 되겠네, L만.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L은, 자, 요 거리 바로 구하면 L 나오겠네. 요 거리는 A랑 A가 충돌할 때까지의 변이로 구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A는 플러스 V였다가 마이너스 3V 됐잖아.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얘는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V. 근데 마이너스 V로 충돌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대 속도가 V인데 V분의 요거 좀 다르네. 그럼 이렇게 하지 뭐. V분의 요 길이 L이라 했으니까 V분의 L이다 이렇게 하지 뭐. 자, 그러면 V분의 L을 우리가 구했던 평균 속도 V분의 L에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L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구한 변이도 마이너스 L이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L이고 얘도 L이니까 전체 더해서 D라면 각각 2분의 1D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A와 B 사이 거리는 2분의 1D에서 출발했는데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에 4분의 1만 지난 후를 묻잖아. 그러면 4분의 3은 남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L의 4분의 3이니까 8분의
3D 남아있으면 된다 이 소리죠. 오케이. 7번. 자, 37번 정지해 있는 자동차 A, 자동차 B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4초, 12초 걸려서 같은 도착선에 도착했대. 그러면 A가 B보다 빠르네. 시간이 작게 걸렸으니까. 자, 근데 같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가속도만 다르니까 가속도 다른 걸로 4초, 12초 끊어줘야 돼. 시간이 몇 대 몇? 1대 3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출발 속도, 초기 속도 정지해서 출발해서 이동 거리 S가 같아야 돼. 그럼 요 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다. 가속도 몇 배인지 찾고 싶은 거거든, 지금 우리가. 자, 만약에 얘가 가속도가 그냥 식 쓰지 말고 한번 가볼까? A, B 이런 거야. 그러면 얘는 T초 걸렸고 얘는 3T초 걸렸고 3배 더 많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걸려서 같은 거리 간 거지. 그러면 도착할 때 속도가 이가 될 거 아니야. 얘는 도착할 때 속도가 3T라서 3AB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도 여기에 맞춰서 결정이 날 거고 여기에 T를 한번 얘는 3T를 한 번 더 곱한 결과가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근데 그 결과가 같아야 돼. 그러면 T가 3배라서 얘는 이동거리가 뭔가 3의 제곱 9배가 붙었다 이거지. 근데 같아야 되는 거 보니까 A는 반대로 AB보다 AA가 9배 더 커야 된다. 뭐 그런 거야. 그게 결국은 이 식이에요. 2분의 1 AT 제곱이 동일해야 돼, 둘 다. 자, 근데 한 놈은 얘보다 시간이 3배 많이 걸렸거든. 그러면 2분의 1 A1의 T1 제곱인데 한 놈이 3T1 걸렸어.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가속도는 A1보다 9분의 1배 돼야 한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빠른 자동차, 빨리 증가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자동차 A가 B보다 가속도가 9배 더 크다. 그런 걸로 한번 출발해보자.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는 9A 주고 B의 가속도는 A 줄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초 만에 1.5m 벌어졌다 이거지. 얘들 둘의 차이도 그 A가 이만큼 가는 동안 B는 요만큼밖에 못 가서 1.5m 차이 나게 된 이유도 뭐야? 다 가속도 때문이야. 초기 속도가 없었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차이가 9A랑 A 한 놈 A는 1초면 이렇게 갔을 거야. 2분의 1에 9A가 가속도니까 T제곱 어차피 T1이니까 1제곱. B는 2분의 1에 가속도가 A니까 A에 또 1제곱. 그러면 얘들의 차이는 결국은 9A랑 A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임의의 T초일 때 얘들 둘의 차이는 얼마만큼 벌어지겠냐? 2분의 1에 델타 A 가속도의 차이 T제곱만큼 델타 S 이만큼 벌어질 거다 이거예요. 이게 1초 만에 벌어진 거리가 1.5m다 이런 소리야. 조금만 1초 넣었을 때 1.5m 돼야 되니까 얘는 2 곱해주면 델타 A가 3m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per sec 제곱. 자, 근데 A랑 9A 차이가 3m per sec 제곱 나야 되니까 8만큼이 3m per sec 제곱이 차이를 만들면 되는구나. 그러면 A는 8분의 3 m per sec 제곱이고 그거의 9배인 A의 자동차의 가속도를 8분의 27 m per sec 제곱이다. 그럼 알 수 있다. 그래, 그러면 1번 보면 B가 관측하는 A의 상대 가속도는 B가 봤을 때 A의 상대 가속도는 A가 더 빠르잖아. 더 크잖아. 그러면 A의 가속도가 더 크니까 플러스 지금 3이었지.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 T는 2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T는 2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 B 사이의 거리는 T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초기 속도의 차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도 지금 1.5m의 몇 배? 2초니까 4배. 그러면 6m. 3번 출발선과 도착선 사이의 거리는 A 기준으로 가지 뭐. 자, A가 4초 후에 속도 가속도가 8분의 27이었으니까 4초면 2분의 27 m per sec. 그러면 2분의 27에 0이니까 평균 속도 4분의 27 m per sec. 요걸로 총 4초 갔으니까 27m.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달라서 상대 가속도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 일정으로 문제 푸는 거는 상대 가속도가 0인 경우다, 맞지? 그럼 당연히 얘는 상대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자, 근데 상대 가속도는 지금 우리가 안 걸로 3m/s 제곱 나왔어. 자, 즉 뭐냐면 얘들 둘이 초기 속도가 같았어요. 이렇게 A랑 B랑 초기 속도가 똑같이 출발을 했어. 자, 근데 A는 가속도가 A인데 B는 가속도가 A보다 3만큼 더 크다. 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가 본 B의 운동을 뭔가 설명해 보라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A가 본 B의 운동을 설명하라 했으니까 A의 실제 이동거리, B의 실제 이동거리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야. 뭘로 설명하라는 거야? A랑 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봤을 때 내가 정지라고 생각했을 때 B는 가속도가 더 빠르니까 당연히 더 크니까 멀어질 거 아니야. 자, 멀어지는데 A랑 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멀어지냐? 초기 속도 똑같았어. A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만큼 갈 거야.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만큼 갈 거야. 자, B는 똑같이 V0t 근데 플러스 2분의 1에 A 플러스 3의 t 제곱만큼 갈 거다 이거지. 그러면 얘들의 차이는 이거 각각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차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얘들의 차이는 뭐 때문에 벌어진다?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식으로 보면 언뜻 보면 얘는 가속도 3인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초기 속도 0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들 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A가 봤을 때 B의 운동은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가속도 얼마로? 상대 가속도 3으로. 만약에 초기 속도가 있었어. 2m/s. 그냥 한번 이렇게 문제 내고 한번 풀어보자. 자, A가 1m/s고 B가 3m/s로 출발했어요. A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B는 가속도가 4m/s 제곱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B랑 처음에 10m 떨어져 있었어. 자, A가 본 B의 운동이야. 자, A가 봤을 때 B는 초기 속도가 2야. 자기보다 2 빨랐으니까. 자, 근데 가속도가 B가 A보다 2만큼 더 크거든. 그러면 B의 속도가 자꾸 자기보다 2만큼 더 빨라지잖아. 그러면 B가 무슨 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의 5초 후 둘 사이의 거리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A가 봤을 때 2m/s로 초기 속도 가졌고 V0t 플러스 2분의 1의 가속도가 2고 5초 뒤 5제곱 이렇게 하면 10에 25 총 35m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A가 봤을 때 B가 이렇게 운동한 거잖아. 즉 A가 정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B는 A보다 35m 더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가 원래 10m 있었으니까 총 5초 후에 얘들 둘 사이의 거리는 45m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속도가 달라도 어떤 한 물체가 봤을 때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한다면 가속도가 달라도 A가 봤을 때 B도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물체가 봤을 때 다른 한 물체의 운동이란 거는 결국 둘 사이의 거리의 변화에 대한 뭔가 운동이다 이거지. 오케이. 38번. 자, 그림에서와 같이 A랑 B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T는 0일 때 둘 다 기준선에서 같은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했다. 그 다음에 속력이 증가하는 각각 등가속도 직선도 하는 거 보니까 가속도 다르겠네. 근데 10초일 때 모습을 보니까 딱 보이네. A가 B보다 가속도가 더 크구나. 초기 속도 맞춰놨으니까. 그러면 A가 B보다 가속도가 더 커서 이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냈구나. 몇 초 만에? 10초 만에. 그러면 B가 봤을 때 A의 운동을 보면 B가 본 A 운동 초기 속도 뭐다? 0이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얘들 둘의 상대 가속도로 상대 가속도로 결정이 날 거다 그치? 자, 근데 10초 만에 200m 멀어졌어요. 그러면 2분의 1 A T 제곱 요게 200m 되면 되더라. 그래서 A가 얼마 나오나? 4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4는 각각 자동차의 가속도가 아니라 A가 B보다 얼마나 더 큰지 상대 가속도
의미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B의 가속도의 크기 물었으니까 A 가속도의 크기가 10이다 했네. 그러면 B의 가속도 크기는 A보다 작으니까 6m/s 제곱이다 그런 걸 알 수 있다.